설날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라는 뉴스가 연일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 번째 한국의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가 SNS에 등장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다니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들 건강관리에 유념하길 바란다. 하지만 나의 컨텐츠는 이러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컨셉이 아닌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의 채널이기에 이번 영상에서도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지난 시간 기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에서 취지, 목적과 목표, 타깃 설정, 트렌드 분석이라는 4가지의 요소를 먼저 설명하였다. 그중 트렌드 분석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을 보강하고 그 후에 나머지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려 한다. 우선 지난 시간 트렌드 분석에서 내가 하려는 컨텐츠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컨텐츠를 분석하고 그 컨텐츠와 비슷하게 그리고 나만의 특징점을 섞어서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런데 나의 컨텐츠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며 또 상대방의 데이터에서 무엇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 먼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봐야 하는 필수 데이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우선 당신이 영상을 올리고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아마 유튜브 스튜디오에 여러 가지 숫자와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볼 때 처음엔 약간 신기하고 뭔가 시작된 듯한 느낌의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저도 처음엔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왜 그래프는 춤을 추거나 삐죽삐죽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궁금할 것이고 이게 무슨 데이터이며 어떤 것을 보강해야 하는지 답답해질 것이다. 트렌드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데이터와 내가 목표로 혹은 내가 분석하고 싶은 상위 유튜버의 어떤 데이터와 비교하면 좋을지 어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지 알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가 나의 채널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일까?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나오는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의 경우 나에게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지만 그보다 더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각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일 것이다. 이 시청 지속 시간이란 나의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청하였는지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 시청 시간의 그래프가 완만하게 수평을 그린다면 시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준 것이기에 이상적인 그래프 곡선일 것이다. 그리고 초반 높다가 점점 낮아지거나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타임의 영상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잃거나 혹은 흥미를 끄는 요소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확 줄어든 구간이라면 아마 그 타임에서부터 사람들이 대거 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청 지속 시간은 유튜브의 AI가 노출 증가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포인트이다. 이론적으로도 시청 지속 시간이 수평을 그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컨텐츠와 급락폭이 높은 시청자가 이탈하는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높이 평가하여 더 많은 노출을 시켜줄까? 이처럼 시청 지속 시간의 데이터란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장면에서 사람들의 영상 이탈률을 알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데이터이다. 두 번째 중요 지표는 도달 범위의 노출, 그리고 노출 클릭률로 노출의 경우 나의 컨텐츠 혹은 영상이 얼마나 유튜브에서 시청자에게 노출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노출 클릭률이란 노출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클릭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요소이다. 일단 노출, 이 노출은 높으면 높은 만큼 당신의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양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아무래도 이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의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에 이 노출은 무조건 높여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노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의 AI가 담당을 하는 영역이다. 이 노출을 높이려고 한다면 유튜브가 좋아하는 방식과 포인트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유튜브 알고리즘 최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혹은 SEO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노출 클릭률이란 아무리 많은 노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컨텐츠가 실제로 시청자가 느끼기에 매력적인 컨텐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이다. 어그로성의 이슈 채널들이 급성장하는 것이 이 노출과 노출 클릭률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그들의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썸네일과 제목으로 시청자를 유도하고 또 점차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영상을 보기에 AI도 점차 노출수를 높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차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출과 노출 클릭률은 실질적으로 매번 영상을 올리고 자신의 영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마다 반드시 체크하고 또 연구하여서 점차 두 가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노출과 노출 클릭률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영상에서 다뤄보겠다. 세 번째 중요 지표는 트래픽 소스에서 유튜브 검색이라고 생각한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유튜브 검색이라고 하는 영역은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였고 그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영상들 안에서 당신의 컨텐츠가 보였기에 클릭을 한 것을 의미한다. 예전 블로그나 페이스북의 키워드 상위 노출과 비슷한 영역 아닌가? 이 트래픽 소스는 친절하게도 어떤 키워드에 사람들이 반응하였는지 친절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러한 키워드들만 잘 잡아도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부분은 분명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거나 혹 내가 목표로 하는 상위 유튜버들의 키워드를 비교 분석하는 중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정리를 하면 당신의 유튜브 기획에서 트렌드 분석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고, 서PD의 추천은 시청 지속 시간, 노출과 노출 클릭률, 그리고 트래픽 소스에서 유튜브 검색이라는 부분을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보다 좋은 분석 데이터를 보는 눈을 키우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데이터들을 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길 바란다. 또 유튜브나 구글에서 유튜브로 월급 넘기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것도 추천하겠다. 여러분의 응원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도 유튜브로 월급을 넘을 수 있다.